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어트리뷰트, 즉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유니티에서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붙이면 프라이빗 필드가 인스펙터에 나타나고 레인지를 붙이면 슬라이더가 생기죠. 이 대괄호 한 줄이 어떻게 에디터의 동작을 바꾸는 건지 그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송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분류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상자 자체는 그냥 상자입니다. 하지만 상자 위에 취급주의, 냉동, 파손주의 같은 라벨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택배 기사가 그 라벨을 읽고 처리 방식을 바꾸게 되죠. 상자 안의 내용물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라벨이 이 상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C샵의 어트리뷰트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클래스, 메서드, 필드 같은 코드 요소 위에 대괄호로 라벨을 붙이면 컴파일러나 프레임워크가 그 라벨을 읽고 특별한 처리를 수행하는 거죠.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플레이어 스탯 클래스가 있고 그 위에 시리얼라이저블이나 레인지 같은 라벨이 붙어있죠. 이 라벨들을 컴파일러나 프레임워크가 읽어서 특별한 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이 어트리뷰트 정보가 컴파일될 때 IL 메타데이터 테이블에 .custom 디렉티브로 기록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성자 시그니처와 인자값이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되어 저장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어트리뷰트의 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어트리뷰트는 시스템.어트리뷰트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어서 어트리뷰트가 어트리뷰트를 상속하고 있죠. 그리고 3에서 4번째 줄에 어트리뷰트 유세지는 이 어트리뷰트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어하는 메타 어트리뷰트입니다. 둘째, 대괄호 안에 적는 것은 실제로 클래스 이름입니다. 16번째 줄의 어서는 사실 어서 어트리뷰트 클래스를 의미하고 컴파일러가 어트리뷰트 전미사를 자동으로 붙여서 찾아줍니다. 19번째 줄처럼 메서드에도 어트리뷰트를 붙일 수 있죠. 이제 IL 코드를 살펴볼까요? 네 번째 줄을 보시면 .custom이라는 디렉티브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트리뷰트 정보를 메타데이터 테이블에 기록하는 IL 디렉티브입니다. 어트리뷰트 유세지가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되어 저장된 거죠. 그리고 11번째 줄부터는 프로퍼티와 필드가 생략된 부분 아래로 생성자의 IL 코드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생성자 IL을 보면 17번째 줄에서 부모인 어트리뷰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줄에서 네임 프로퍼티의 값을 저장하고 22번째 줄에서는 기본 버전 값으로 1.0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32번째 줄입니다. 게임 매니저 클래스에 적용한 어스앨리스가 .custom 디렉티브로 바이트 배열에 직렬화되어 저장된 거죠. 핵심은 어트리뷰트가 코드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custom 디렉티브는 메서드 본문 밖에 있고 메타데이터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누군가 리플렉션으로 물어볼 때 비로소 읽히는 겁니다. 정리하면 .custom은 IL에서 어트리뷰트 정보를 메타데이터 테이블에 기록하는 디렉티브입니다. 생성자 시그니처와 인자값이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되어 저장되고 런타임에 getCustom 어트리뷰트를 호출하면 이 바이트를 역직렬화해서 어트리뷰트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합니다. 자, 이제 어트리뷰트의 내부 동작을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컴파일러가 어트리뷰트를 만나면 두 가지 중 하나의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이걸 어트리뷰트의 두 가지 운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두 갈래로 나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왼쪽은 경로 이슈도 커스텀 어트리뷰트라고 불리는 것으로 컴파일러가 어트리뷰트를 인식하고 IL 수준에서 특별한 변환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컨디셔널, 옵솔리트, 시리얼라이저블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오른쪽은 경로 2일반 커스텀 어트리뷰트로 컴파일러가 .custom 디렉티브로 메타데이터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런타임의 리플렉션으로 읽히기를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유니티의 시리얼라이즈 필드, 레인지, 헤더 등이 경로를 따릅니다. 경로 1의 대표적인 예시인 컨디셔널 어트리뷰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트리뷰트는 지정한 전처리기 심볼이 정의되지 않으면 해당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가 컴파일 결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메서드 본문 자체는 IL에 남아있지만 아무도 호출하지 않으니 실행되지 않는 거죠. 코드를 보시죠. 6번째 줄에서 디버그 로그 메서드에 컨디셔널 디버그 어트리뷰트를 붙였습니다. 이 어트리뷰트가 핵심인데요. 디버그 심볼이 정의되지 않은 릴리스 빌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번째 줄을 보세요. 게임 루프의 업데이트 메서드가 로그를 호출하고 있죠. 디버그 심볼이 없는 릴리스 빌드에서는 바로 17번째 줄의 호출 자체가 IL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I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버그 빌드의 IL을 보겠습니다.
7번째 줄에 콜 보이드 디버그 로그, 즉 로그 메서드 호출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디버그 심볼이 정의된 상태이니까 호출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릴리즈 빌드의 IL을 보면 어떤가요? 세 번째 줄, 랩 명령어 하나만 남았습니다. 로그 호출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메서드 본문인 console.write라인은 DLL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무도 호출하지 않으니 실행되지 않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빌드에서 디버그 로그를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생성자에 전달할 수 있는 인자는 상수 표현식으로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 시점의 값들을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해서 IL 메타데이터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뉴리스트나 데이트타임 나우 같은 런타임에 결정되는 값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타입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트, 플로트, 스트링 같은 기본 타입, 인엄, 그리고 이들의 1차원 배열까지만 허용됩니다. 이 제약을 기억해 두시면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니티 개발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어트리뷰트는 바로 인스펙터 관련 어트리뷰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리얼라이즈 필드가 가장 중요하죠. 이 어트리뷰트는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필드를 유니티 직렬화 대상에 포함시켜서 인스펙터에서 값을 편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캡슐화를 유지하면서도 인스펙터 노출이 가능한 거죠. 먼저 나쁜 패턴부터 봅시다. 첫 번째 줄에 주석이 말해주듯이 모든 필드를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인스펙터에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헬스, 스피드, RB 모두 퍼블릭이라 다른 스크립트에서 마음대로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캡슐화가 완전히 깨진 상태죠. 이번에는 올바른 패턴입니다. 모든 필드가 프라이빗인데도 인스펙터에서 편집이 가능하죠. 네 번째 줄의 헤더 어트리뷰트는 인스펙터에 구분 제목을 추가하고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시리얼라이즈 필드, 레인지, 툴팁 3개의 어트리뷰트가 한 줄의 쉼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에디터는 리플렉션으로의 어트리뷰트들을 읽어서 레인지가 있으면 슬라이더를 그리고 툴팁이 있으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설명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커스텀 어트리뷰트와 리플렉션을 결합해서 검증 로직을 자동화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문제가 되는 코드부터 살펴보죠. 4에서 5번째 줄에서 커스텀 레인지 어트리뷰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유세지를 필드로 지정해서 필드에만 적용 가능하겠죠. 18번째 줄처럼 레인지형에서 100 사이라고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드 위에 어트리뷰트를 붙여두면 나중에 리플렉션으로의 정보를 읽어서 검증할 수 있겠죠. 문제는 27번째 줄의 배드 밸리데이터입니다. 30번째 줄에서 매번 getType.getFields 로필드 배열을 새로 할당하고 있죠. 32번째 줄에서는 getCustom attribute로 어트리뷰트 인스턴스를 또 새로 생성합니다. 이 메서드가 매프레임 호출되면 엄청난 힙 할당이 발생하겠죠. IL 코드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3번째 줄의 getType은 타입 정보를 조회하고 15번째 줄의 getFields는 모든 필드 배열을 반환하는데 호출할 때마다 필드 인포 배열을 새로 할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 힙 할당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20번째 줄의 getCustom attribute는 매번 어트리뷰트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합니다. 또 다른 힙 할당이죠. 그리고 23번째 줄의 getValue는 필드 값을 오브젝트로 반환하고 24번째 줄의 언박스 애니에서 플로트를 다시 꺼냅니다. 팍싱과 언박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메서드가 유니티의 업데이트에서 호출되면 매 프레임 수십 번의 힙 할당이 발생해서 GC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패턴은 캐싱입니다. 7에서 9번째 줄을 보시면 타입별 검증 정보를 딕셔너리로 캐시에 저장하고 있죠. 13, 14번째 줄에서 캐시에 이미 있으면 바로 반환합니다. 이후 호출에서는 딕셔너리.try getValue만 수행하니까 getFields와 getCustom attribute의 반복적인 힙 할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16번째 줄의 주석처럼 리플렉션은 최초 1회만 실행됩니다. 유니티에서는 어웨이크나 스타트에서 캐시를 미리 초기화해두면 런타임 성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어트리뷰트 유세지입니다. 이건 어트리뷰트의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메타 어트리뷰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커스텀 어트리뷰트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어트리뷰트 타겟으로 적용 가능한 코드 요소를 지정하고 allow 멀티플로 중복 적용 여부를 inherited로 상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죠.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주석이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4에서 7번째 줄에서 어트리뷰트 유세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타겟 클래스와 메서드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클래스와 메서드에만 적용 가능하게 했고 allow 멀티플은 false로 중복 적용을 막았으며 inherited는 true로 파생 클래스에 상속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상속 동작입니다. 14번째 줄에서 플레이어 클래스에 오딘 로그 플레이어 크리에이티드를 붙였는데 보스가 플레이어를 상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21번째 줄에 보스가 플레이어를 상속하고 있죠. 23번째 줄 주석처럼 이네리티드가 true이므로 보스에도 플레이어 크리에이티드 어트리뷰트가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하지만 24번째 줄에 적힌 것처럼 테이크 데미지를 오버라이드하면 메서드에 붙은 어트리뷰트는 상속되지 않아요. 클래스 레벨과 메서드 레벨의 상속 동작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트리뷰트 타겟의 주요 값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클래스는 require component가나 execute always처럼 클래스에 붙이는 것이고, 필드는 우리가 많이 쓰는 serialize field, range, 헤더가 해당하죠. 특이한 건 어셈블리 레벨인데 어셈블리 전체에 적용되는 internals visible to 같은 어트리뷰트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all로 모든 코드 요소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제 실수하기 쉬운 함정들을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함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업데이트에서 리플렉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핫패스, 즉 매 프레임 실행되는 코드에서 어트리뷰트를 조회하면 GC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줄에 주석이 경고하듯이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업데이트 안에서 get custom attribute를 호출하고 있죠. 일곱 번째 줄에 적힌 것처럼이 메서드는 매번 3배열을 할당합니다. 60fps 기준으로 초당 60번의 불필요한 힙 할당이 발생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awake에서 캐싱하고 업데이트에서는 캐시된 값만 사용하는 거죠. 8에서 9번째 줄을 보면 attribute.is, define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서드는 어트리뷰트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서 get custom attribute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줄에서는 캐시된 불값만 참조하니까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업데이트에서는 이미 캐싱해둔 결과만 쓰는 거죠. 핵심을 정리하면 isDefined는 존재 여부만 확인하고 어트리뷰트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존재 여부만 알면 되는 상황에서는 get custom attribute 대신 isDefined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함정은 어트리뷰트 생성자에서 무거운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의 경고처럼 생성자에서 파일 I 오일을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7에서 8번째 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생성자는 get custom attribute를 호출할 때마다 매번 실행되거든요. 즉, 리플렉션으로 어트리뷰트를 읽을 때마다 파일을 읽는 겁니다. 해결법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생성자는 가볍게 유지하고 무거운 작업은 별도 메소드로 분리하는 거죠.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생성자에서는 키만 저장하고 8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config 로더가 실제 파일 로드를 담당합니다. 11번째 줄처럼 딕셔너리 캐시까지 갖추면 파일 I5도 최초 1회만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유니티 개발자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문제입니다. 1에서 2번째 줄의 경고를 보시면 필드명을 변경할 때 formerly serialized as를 빼먹으면 인스펙터에서 설정한 값이 모두 초기화됩니다. 5에서 6번째 줄처럼 기존의 무브 스피드였던 필드를 밑줄 무브먼트 스피드로 바꾸면 8번째 줄에 적힌 것처럼 기존의 인스펙터에서 설정해둔 값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줄처럼 formerly serialized as를 사용하면 됩니다. 6번째 줄을 보시면 serialize 필드와 함께 formerly serialized as의 기존 필드명 무브 스피드를 문자열로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7번째 줄처럼 기존 값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니티 직렬화 시스템이 기존 이름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새 이름의 필드로 자동 매핑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formerly serialized as는 유니티 직렬화 시스템이 기존 이름의 데이터를 새 이름으로 자동 매핑해주는 어트리뷰트입니다. 필드명을 리팩토링할 때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인스펙터 데이터가 보존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C# 버전별 어트리뷰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 5.0에서 등장한 콜러 인포 어트리뷰트입니다. 콜러 멤버 네임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호출한 메서드나 프로퍼티의 이름을 문자열로 채워주는 어트리뷰트인데요. 리플렉션 없이 호출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C# 5.0 이전에는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8번째 줄 주석처럼 프로퍼티 이름을 문자열로 직접 전달하는 매직 스트링 방식이었죠. 15번째 줄을 보면 헬스라는 문자열을 하드코딩하고 있는데 오타가 나면 버그인데 컴파일러가 잡아주지 못하고 프로퍼티 이름을 리네임하면이 문자열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C# 5.0 이후에는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9에서 10번째 줄을 보시면 on property changed 매개 변수에 콜러 멤버 네임 어트리뷰트를 붙였죠. 이렇게 하면 on property changed를 호출할 때 인자를 전달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호출자의 이름인 헬스를 채워줍니다. 21번째 줄을 보세요.
on, 프로퍼티 체인지들을 호출할 때 아무 인자도 전달하지 않았는데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헬스라는 문자열을 채워줍니다. 이건 컴파일 타임에 처리되기 때문에 런타임 리플렉션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C#11에서 추가된 제네릭 어트리뷰트입니다. C#11 이전에는 어트리뷰트의 제네릭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타입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타입 오브를 써야 했죠. 이전 방식을 보시면 9번째 줄에서 타입 오브 인트를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입 오브를 써야 하니까 코드가 좀 장황하고 타입 안전성도 완벽하지 않았죠. C#11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밸리데이터 어트리뷰트를 제네릭으로 정의하고 where t_struct라는 제약 조건까지 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밸리데이터 꺽쇠 인트로 타입을 직접 전달하죠. 타입 오브가 필요 없어서 간결하고 컴파일러가 타입을 검증해주니까 잘못된 타입을 넣으면 바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IL에서의 차이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줄의 주석처럼 타입 오브 인트 방식에서는 수호에서 6번째 줄을 보면 시스템.int 32라는 전체 경로가 문자열로 직렬화되어 바이트 배열에 저장됩니다. 꽤 길죠? 반면 11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제네릭 어트리뷰트 방식을 보면 타입 인자가 IL 시그니처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번째 줄에서 밸리데이터 어트리뷰트 팩틱 2일 꺽쇠 int 32라고 되어 있죠. 타입 인자가 IL 시그니처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번째 줄의 바이트 배열을 보면 010000에 00간 4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훨씬 짧고 효율적이죠. 오늘 살펴본 어트리뷰트의 핵심을 정리하면 어트리뷰트는 코드에 메타데이터를 붙이는 선언적 도구이고 IL의 .custom 디렉티브로 저장되며 리플렉션 기반 조회는 캐싱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